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사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간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탑10 현재 1회, 2회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1회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정리해 드리기 전에 2017년부터 시작한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발표된 주요 세제 내용,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월간 탑10 내용은 거저먹기, 식은 죽 먹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정부는 2017년 출범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정책이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 이 파리 대책은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보유만 2년 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보유 2년에 거주 2년을 추가해서 2년 이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2 대책에서 끝에 숫자 2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지 않자 2018년 913 대책입니다. 기존의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던 것을 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913 대책입니다. 그래서 허용기간 3년을 2년으로 줄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단축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뜻하는 대로 조정이 여의치 않자 다시 2019년 들어서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 그 내용이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1216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조정한 2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을 1년으로 다시 줄이면서 조정지역에 한해서 추가 요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거는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그 1년 안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도 가야 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보완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보완 요건까지 나왔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대로 또 조정이 되지 않자 12월 31일 날 막강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팔아버리고 하나 남길 때까지 다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전부 딜리트 하겠다. 일명 리셋 규정입니다. 이 정책은 나름 부동산 시장을 긴장시키기에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정책이 없었는데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도 최종 1주택 리셋 개념에 넣겠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2021년 2월 17일 217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큰 정책은 여기서 끝을 내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월간 탑10 사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례입니다. 세무사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1년이 경과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이 경우는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A주택을 취득하고 2018년 7월 913 대책 이전에 B주택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이 2020년 9월에 잔금을 치르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종전주택 A주택을 2020년 3월에 양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1년 안에 이사도 가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B를 취득한 날, 잔금을 청산한 날, 그 날로부터 3년 내에만 A주택을 양도하시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단이 두 가지가 갈릴 수가 있어요. 구옥, 옛날 주택이 있으신 분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신규 주택 계약하는 시점에 상황에 따라서 조정지역이냐 913이 발표됐느냐 요거를 따져서 3년, 2년, 1년을 판단하시는 거고요. 주택이 아예 없어요.
그냥 분양권만 딱 2개 있어요. 이럴 때는 판단하는 시점이 살짝 다릅니다. 이때는 분양권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먼저 주택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먼저 등기되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되는 주택을 신규주택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분양권 2개만 있을 때는 먼저 취득하는 주택, 즉 종전주택이라고 부르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913이 발표되기 전이냐 후냐 이런 걸 따져서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을 3년 또는 2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니까 1년 안에 뭐 이사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제 1년 내에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규주택 취득일에 현재 아직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사례의 경우는 이분이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했어요. A주택을 양도해버리고 B주택만 딱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B주택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종료일이, 계약 종료일이 한참 남아서 1년이 넘었어요. 이럴 때는 1년 그 기간을 따지지 않고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만 이사를 들어가면 돼요. 최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만 이사를 가면은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이 종료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 전입신고가 법적으로는 1년이지만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와의 그 계약 기간은 1년 이후야. 이럴 때는 법하고 현실이 충돌되잖아요. 이때는 그 기준점을 1년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임차인이 뭐 1년 안에 나가든 1년 이후에 나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일입니다. 임차인이 미리 퇴거하셨더라도 그래도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